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27분 지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강지호 기자 얼굴 보셨죠? 그리고 우리 강지호 기자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 핫바 얘기를 막 하세요. 예. 핫바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오늘 윤석열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이 갑자기 법정에 나오기 시작하죠. 안 나오더니 안 나올 걸로 이제 사람들이 적응하고 나니까 또 나온답니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는데 하는 꼬라지가 참 우습기만 합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기 딴에 뭔가 계산 열심히 때리고 나오는 거겠죠? 자,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조금 오실까요? 예. 자, 네, 앞으로 가시고요. 예. 오늘 재판 다녀오셨죠? 네, 오늘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6차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면은 그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잡으러 갔을 때 지난 1월 달이죠. 네, 그때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체포를 방해했던 바로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너무나도 뻔한 거라서 재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오늘 결국 재판은 계속 열리고 있나 보죠. 네, 지금 계속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재판 같은 경우에도 주에 2회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2회입니까? 네, 그럼 6차 재판요? 네, 지금 6차 공판입니다. 야, 그럼 이건 벌써 지금 진행이 좀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백대현 부장이 12월까지 공판이 잡혀 있는데 일괄적으로 2월 달까지 추가로 잡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월 달까지요. 네. 이건 좀 길어지는군요. 아마 2월 달까지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제 결심을 한다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아마 2월 달에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백대현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내란 혐의 재판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지금 그 체포 거부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내란 혐의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란 재판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피고인한테 더 이익이에요. 양형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기현을 날리면은 일단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덜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날리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사건이 하나 병합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대현 부장이 재판을 하게 되면 지기현 살아나기 힘들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지금 지기현이가 연달아서 지금 법정에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주요 증인, 그러니까 본인과 접촉했었던 증인이 나오면 본인도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도 나왔었던 이유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나왔었고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김건희한테 그 이벤트 해줬다는 그 수인남. 그렇죠. 이 네. 풍선과 이 현수막을 달아뒀었던 네. 수인남이 나왔었고 박종준 경호처장이 나왔습니다. 이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1차 체포 시도 때 아마 사표를 던지고 나온 걸로 돼 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경찰 쪽 라인이라 웬만하면은 관여를 안 하려고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윤석열이 지금 최근 들어서 연달아 법정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 생각이에요? 몇 번이나 지금 나왔어요,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 출석으로 네 번째 출석이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3연속 법정 출석이 아니라 4연속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4연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3연속이 아니, 요거구나. 4연속. 4연속으로 바꿔놨는데요. 네. 자, 그러면 4연속이든 3연속이든 네. 뭔 생각으로 얘가 지금 자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증인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윤석열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하니까 그렇죠.
나와야지 신문을 할 거니까. 나와야지 신문을 할 수 있고 원래 윤석열이 초반에 직위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는 이제 이런 말을 얘기 많이 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사실 자는 거죠. 본인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펜을 들고 이 곽종근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나온 뭐 박종준 증인이라든지 필기를 해가면서 이 변호인들의 지휘합니다. 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뭐 그런 마치 자기 밑에 있는 부하 검사를 다루듯이 다루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자 어떤 게 지금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인지요? 우선 비화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우선 윤석열이 김성훈 차장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12월 7일 날. 당시에 윤석열이 이 보안 사고에 관련된 조치를 지시를 했는데요. 이 김성훈 같은 경우에는 김대경 본부장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야 단말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시켰습니다. 잠시만요. 아 지금 마이크가 내 것만 열심히 되고 있고 지호씨 거는 안 되고 있었네. 그래도 다행인 점이 바로 캐치를 하셔가지고 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다행이다. 네. 자 네. 이제 잘 나오시죠? 잘 나오죠? 네.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경은 이 김성훈에게 범위를 잘 몰라서 혹시 그 사령관 3명이냐고 되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사령관 3명은 당시에 가장 이슈가 컸었던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원래 이 김성훈 증인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죠. 저번 기일까지만 하더라도. 네. 근데 윤석열이 이거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인이 저번 기일에 갑자기 집에 갔더니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떠올랐다고? 예, 홍장훈에 대한 이야기는 안 떠오르는데 보안 조치를 지시한 거를 분명히 기억이 났다. 그런 것들을 추측해 봤을 때 윤석열이 홍장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홍장훈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가 뭔가 진술한 게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입증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김성원이가 딱 나오니까 야, 네 나한테 들은 게 있지. 그때 그랬지. 라고 이제 거의 우격다짐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격다짐에 김성훈 같은 사람은 냉큼 굴복해가지고 맞아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야,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런 대화가 좀 나오네요. 뭐 내가 전화를 3번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얘기 뭐 이런저런 걸 했다. 그래가 그때 얘기를 묻고 싶은데 통화 내역이 뭐 언제 있냐? 뭐 자꾸 언론이 통화 내역이 공개되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김성훈이가 보안 사고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제 보안 사고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아폰 뺏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런 걸 보고 보안 사고라고 하지. 네. 자, 김성훈은 2마디를 얘기합니다. 2음절만 얘기하죠. 네, 네, 2번 얘기해요. 근데 윤석열이가 하는 얘기를 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왜 홍장훈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홍장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그 이후에 비하폰을 공개했었습니다. 언론에, 국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안 수칙이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홍장훈을 끌어들여 가지고 야 이렇게 보안 수칙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비화폰을 가지고 뭐 증거 인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홍장원 같은 애들 제끼려고 네. 비화폰 이런 거 보안 조치하려고 지시한 거다. 매뉴얼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네. 뭐 이거 아니야? 뭐 실제로 김대경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단말기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이미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한 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비아폰 내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삭제 지시는 거의 명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시가 거짓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김성원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아니 저는 삭제 지시 안 했어요. 홍장원이가 위반했잖아요. 그거 조치 취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저열하네, 저열해. 그렇죠. 예. 자, 뭐,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러면은 이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네요. 예, 김성훈도 매우 중요했었고 네. 오늘 나왔었던 박종준 경호처장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박종준 처장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경호처장을 했는데 이 그 공수처와 충돌이 있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청에 자진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뭐 사표를 낸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의 그 12.3 내란의 인식 자체가 저는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검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장 집행을 판단하고 막을 권한이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왜 1차 때는 이 사람이 이 공수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니 1문과 간저 2의 거리가 멀고 이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안을 지켰어야 된다.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아니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수갑을 차고 가는 것이 도저히 내가 볼 수 없었다. 21세기에서 대통령을 잡아가는 게 맞냐? 라고 얘기합니다. 아, 미친 새끼 아니야. 그리고 누가 수갑 채워서 데리고 왔어? 윤석열은 그냥 거의 잘 데리고 왔어요. 아니, 누가 수갑이래? 그리고 아니, 아니 전직 대통령들 다 줄줄이 다 감옥 갔는데 그것보다 낫지 아직까지는 적어도. 근데 뭐가 어쩌겠지? 야 진짜 말을 하는 꼬라지 봐라. 박종준요? 그렇죠. 박종준. 야 참 별 희한한 놈이 공직에서 국민들의 세금 고유를 빨아먹었네요. 저도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화가 났었던 게 아니 대한민국이 성진국이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을 잡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수사갑을 채울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고 독재국가였으면 무슨 짓을 한들 재판을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친위 쿠데타인데. 그렇죠. 친위 쿠데타인데. 참. 아, 사실상 뭐 글쎄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참 보면서 이게 뭐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열받네요. 예. 자, 계속 이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인데요. 김건희와 김성훈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계엄이 끝난 이후에 12월 하순경에 전화를 했는데요. 예. 우선 좀 배경을 좀 깔자면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12.3 내란 당일에도 사실 프로포폴 맞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뭘 반증하냐면 본인이 상당히 긴장되고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책임 회피용, 그러니까 회피용이죠. 떨리잖아요. 계엄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이러한 와중에 12월 하순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증인이 이제 김건희가 부인을 염려하고 부인은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되게 긴장을 했대요. 초조해하고. 그래서 전화를 걸게 된 거죠. 그랬더니 김성훈 경호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내란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혐의 아니냐. 우리가 아직 대통령이 현직이다.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바로 경호처다. 우리가 지켜드리겠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근데 경호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치적 아니 경호처는 참네. 탄핵 소추가 됐으면 그때부터 경호처는 그냥 진짜 단순 경호만 하는 거지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들린단 말이에요. 또는 뭐 정책적인 어떤 비서관 역할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그건? 우선 그렇게 진술을 했었고 박종준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키고 있고 그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도 원래 물렀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판까지 하면서 지켜드리지 않았냐 도와드릴 때까지 윤석열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도 지키는 거고 뭐 문재인도 지키는 거고 그냥 대통령이면 다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래서 내란 사범도 지켜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까 뭐 저 김영삼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언제 반란 일으켰냐고. 안 그랬죠. 근데 이걸 가지고 참 같은 것처럼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다는 게 황당하네요. 그렇죠. 예. 아 진짜 참, 아우 윤석열 하는 꼬라지 보면은 자, 그 밖에 또 어떤 주장들이 나왔나요? 네, 그리고 1차 영장 집행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12월 31일 날, 이 당시에 1월 3일 날 6시간 만에 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대환 부장 검사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공수처에서
당시에 이 그 경호처 직원과 얘기를 나눠가지고 네. 협의를 봤다고 해요. 우리가 3차까지는 뚫었는데 거기서 더 못 뚫었었나 봐요. 한 30분 정도 대치를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제2 간접까지 앞에만 가겠다. 그것까지만 우리가 물러설게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나온 증인이 윤석열에게 보고를 하고 윤석이 그건 좀 그런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거기 앞에까지 가고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물러갔었던 거죠.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치 공수처가 무슨 깽판을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돼야지 특검의 그 기능을 이렇게 정지시킨 게 명분이 되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집행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경호처에서도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되게 억울해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경호처들이 이제 권총을 차고 윤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경호처가 사격 이런 거 훨씬 더 잘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구형 권총과 공포탄을 구비해 놨다고 해요. 공포탄을 구비를 왜 했었냐면 원래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전이기 때문에 네. 실탄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탄을 따로 가지고 온 이유는 만약에 밤에 민노총 한 4,000명이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밤에 쳐들어오면 공포탄을 쏘려고 챙겼다고 합니다. 아니, 얘는 툭하면 민노총이래. 툭하면 민노총이래. 참내 어처기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유 참. 아유. 아무튼 지금 국힘당은 그러니까 글쎄 그동안에 계속 이제 그 뭔가 지금 다른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다른 짓을 지금 계속 꿍꿍이 갖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은 매우 그 경호 부대에 대해서 실망을 했대요. 지원 나온 사람들에게. 우선은 뭐 101 경비단, 202 경비단, 22 특수 그런 경비단 이런 사람들이 파견이 나왔는데 원래 이 사람들의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경호처에서. 그런데 원래 연락을 돌렸을 때는 온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연락을 했더니 아무도 연락조차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실망해가지고 이 영장 발부 1차 영장 발부 이후에 회의를 하면서 너네 다 나가라고 그랬대요. 너네 필요 없다고. 아니 최소한 못 온다고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군인들을 잘못 갔다가 나중에 뒷감독 잘라고. 근데 저는 이분들이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안 간 게 잘했지. 안 간 게 정말 천운이었죠. 그래서 아마 2차 계엄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그 짧게 끝난 것 같아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오늘은 한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6시에 나오게 됐거든요. 네. 아마 오늘 재판 한 7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을까 좀 추측해요. 8시간 이상, 한 9시간, 예. 10시간 되게 하긴 했네요. 예,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어요? 저는 이 공수처를 경호처가 막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체포영장은 응해야 되지만 수색영장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 반대일 텐데. 그래요?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이제 수색영장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가로 막았었던 것이고 당시에 이 공수처에서 한 100명에서 한 140명 가량이 왔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무기 소지를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민간인 껴있을지 누가 아냐라고 주장을 하고 민간인이요? 그렇죠. 거기에 예. 좀 당황스럽네.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이 경비를 서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앞에 문에 그 사람들 다 물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한 명만 나갔는데 본인은 이 변호사와 이 공수처와 대화를 나눠서 협의를 보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 협의를 무시하고 이 공수처 밀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대화할 의지 그리고 협의할 의지가 있었으나 공수처에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이 경호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희한하게 갖다 붙인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상한 걸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저희는 정당이에요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희한하게 과장을 잘 때리네. 네. 참 사기꾼으로 상당히 대성할 조짐이 있네요. 예. 자, 참 듣다 보니 되게 황당하네요. 자, 오늘 그러면은 대략 그 재판이 거의 7, 8시간
거의 9시간 가까이 됐다는 얘기 되네요. 10시 때 거의 다 돼서 끝났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법정에서 한 얘기들 때문에 상당히 시끌벅적했단 말이에요. 네. 자, 오늘 뭐 그와 관련된 뭐 이런저런 야사나 뭐 들은 내용 없을까요? 야,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해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첨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예.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면 본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제 양쪽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앉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윤석열이 탁 들어오는데 갑자기 일어나? 탁 일어나더라고. 근데 경위가 막았어요. 아,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지.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자리 딱 앉았는데 아니 저를 오전 내내 2시간 내내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재판 방청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지호 씨 째려보더라.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윤석열을 보면 되지 저를 계속 째려봅니다. 그리고 왜? 이 팔로 여기로 툭 쳐요. 쳐요. 네, 그래서 속으로 진짜 짜증이 났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엮이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후에 경위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저는 이 사람들한테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윤석열 재판 간 것 때문에 이 윤석열의 추악한 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미워하고 있으면 저를 미워하지 말고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제가 미워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재판 내에 있는 내용 증인이 이야기하고 윤석열이 이야기하고 재판관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우리 시민분들에게 전달자에 불과해요. 윤석열이 잘했으면 제가 욕했겠습니까? 칭찬했지? 그러니까 저를 미워하지 말고 본인이 지지하는 윤석열을 좀 미워해 보세요. 야, 근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강지호 씨를 건드린단 말이야.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조그만 사람일 텐데. 진짜 제가 여성분이었는데 이제 팔을 이제 꺾어버릴 수도 없고 이제 성인이지 않습니까? 저기 그런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도발을 하면은 발끈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끈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뭐 다른 공작질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호 씨 상대로 해서 뭔가 뺏겨 먹으려고 했던가 하여튼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뭐 제가 뭐 청문회에서 증언했었잖아요. 네. 분명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를 좀 미워하더라고요. 미워했구나. 네. 아하, 네, 잘 알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죠. 네. 자, 내일은 어떤 재판이 있나요? 수요일이죠? 내일은 예. 한덕수 재판과 김건희 재판 그리고 노상원 재판이 있는데 김건희 재판 혹시 당첨 안 됐습니까? 당첨 안 되고 한덕수 재판은 당첨됐어요. 한덕수 재판. 네. 한덕수 재판도 볼만 하겠네요. 사실 이 세 가지 재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노상원과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결심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조만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도 다른 분이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보면은 11월 하순경에 아마 인원들이 했는데 우리 저기 11월 하순쯤에 이렇게 좀 끝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재판이 끝날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글쎄 이제 조금 그렇네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재판들을 하고 조금 맞아 떨어질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글쎄 어떻게 그것도 지켜보긴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오밤중 뉴스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야,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4시간 이상 자지를 못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바쁠 때 뭔가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